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3번. 지휘자 얘기였지 이거. 음악의 지휘. 라는 개념은, 음악 지휘의 개념은 어떤 면에서의 음악 개념? 음악 지휘의 개념인데 쌍콤마로 어느 영역에서 말하는 거냐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이 개념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진다. 음악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악 지휘의 개념은 그 시작이 음악의 시작과 동일하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러냐 하면 오브가 전치사야. 이 오브에 걸리는 동명사는 얘고 이 서머는 의미상 주어가 되면서 누군가 형성한다는 개념에서 누군가가 이 지휘자야. 누군가가 형성했다. 그리고 형성하고 그 누군가가 이끈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뭐를? 음악적인 공연. 그러니까 음악 공연이 있을 때 누가 분명히 그 공연을 주도해 나가면서 그 음악 공연을 형성한다,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음악이 있으려면 반드시 음악 지휘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 음악과 음악 지휘의 역사는 같다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그래서 옛날 얘기하는 거야. 음악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토속 음악, 가물란이라고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악이야. 이게 이제 세련된 음악 형태가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음악 형태인데도 이 가물란이 바로 이 퍼포먼스의 하나의 사례가 되는 거야. 응? 가물란조차도 고대 인도네시아의 가물란조차도 헤드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 서머에 해당되는 리더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리더란 그 당시에 신호를 주곤 했던 그 음악적인 변화를, 그 집단의 변화를 미터, 박자와 템포. 박자는 뭔지 알지? 템포는 빠르기야. 빠르기와 박자. 첫 번째는 이것의 변화. 두 번째는 시작과 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 요거 세 가지가 되겠네. 집단에게 실어주는 게 박자와 빠르기의 변화와 시작과 끝. 그리고 곡에서 곡으로부터의 이동. 이 세 가지 것들을 신호를 주곤 했던 리더들을 가지고 있었다. 되니? 이게 바로 지휘자 역할이지. 자, 그러나 듣는 청중들은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없었어. 그 지휘자의 존재를 꼭 있다고 인식할 필요는 없었지. 그래서 정답은 뭐였어? 1번. 거의 인식하지 않았다. 어떠한 음악적인 리더가 보여주는 리더십을 인지하진 않았다. 그렇게 나오고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청중이 지휘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것에는 미학적인 좋은 이유가 있다.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거 봐. 미학적인 이유라는 것은 제일 큰 목적은, 관중의 제일 큰 목적은 뭐다? 미학적으로 음악의 감상이야. 그럼 음악의 감상을 극대화시키려면 지휘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편이 더 좋다는 거지. 지휘자의 과도한 지휘 동작에 시선을 뺏겨서 우리가 음악을 듣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휘자가 없으면 음악 공연이 만들어지질 않아. 있긴 있어야 되지. 있긴 있되 청중들의 미적인 즐거움을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래서 미학적으로 보자면, 예술 감상의 쪽으로 보면, 음악 감상의 쪽으로 보면 그 청중들은 인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뭐를? 바로
그들의 경험을 뭐 하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적어 빠져있네. 뭐를? 앞에 나왔으니까 그 지휘자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실제로 그 불필요하게 conspicuous 눈에 띄는 음악적 리더의 존재가 만약에 생기면, 그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식을 하게 만들면,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이런 거 빈칸 잘 나와. 단어 detract 외워야지. detract from 손상하다. 그럼 이거 자동사라서 detract from이거든. 한 단어로 치면은 음악 감상을 방해하다, disturb라든지 아니면 interfere with 이런 거 해방 놓는 거지. 서포트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과도한 지휘자의 존재감은 그 음악 감상을 뭐한다? 방해한다. 그리고 수고로 선생님이 be better off ing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래서 be better off 청중은 오히려 더 나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ing taking 하는 게 더 낫다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 take in 받아들이는 거야. 전체를 무대에서 벌어지는 공연의 전체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지 지휘자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하기보다는 바로 기술의 한 부분이 되기보다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한 부분이 되기보다는, 되게 어렵게 썼어요. 그 공연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기술들, 이 공연이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거지? 그걸 깨닫기 위한 기술들. 뭐야? 음악 공연이 이루는 그 기술이 뭐야? 연주자의 연주 동작이라든지 심지어 지휘자의 지휘 동작도 이 연주를 만들어내는 뭐겠어? 테크닉, 기술이지. 이것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뭐야?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야. 실제로 지휘자가 지휘를 잘해야 아름다운 음악 공연이 만들어져. 근데 청중의 입장에서는 지휘자가 어떻게 그 음악을 만들었든 그걸 감상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공연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음악 감상을 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 앞에서 지휘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화려하게 연주를 해. 그럼 그 연주를 어떻게 들어? 눈을 감고 듣는 거야. 소리는 듣지만 그 소리가 나오게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집중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야. 온전한 미학적인 음악 감상을 위해서는. 그러니 지휘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차라리 안 보는 편이 낫다고. 우리는 그 지휘자를 통해서 나오는 음악만 감상하면 되는 거지. 됐나? 이게 어려운 파트였어. 여기서 일부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지. 어디? 기술에만. 그 기술은 뭐다? 그 나오고 있는 음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술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무대 공연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야? 눈을 감고 그냥 공연만 듣는 거야. 그게 더 낫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여기서 오해할 수 있지. 아니 그럼 지휘자 따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청중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지휘자가 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있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음악이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짝 빠져나가는 질문. 그렇다고 해서 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 바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혼자서만 한다. 지휘자 없이. 이렇게 할 때 청중 구성원들의 눈이 고정돼 있다. 어디에만? 대본의 시간 동안에 청중들에게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그들은 아마도 뭐 할 것이다.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가 될 때 청중 구성원들의 눈이 절대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 지휘자에 대해서. 다 눈을 감고 듣진 않아. 지휘자를 보긴 볼 거야. 아마 실제로 아마도 그들은 are fixed, 고정돼 있을 것이다. 지휘자를 볼 것이다. When music is accompanying something happening on stage.
하지만 이게 맨 앞으로 빼야 돼. 고정이 돼 있지만 음악이 동반될 때 무대 위에서 일하는 어떤 것과 함께 벌어질 때 모든 눈은 어디에 향해야 돼? 무대를 향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귀도 역시 무대를 향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지휘자를 보긴 보겠지만 아까 뭘로 보라 그랬어? 지휘자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란 말이야. 그래서 음악이 뭔가 무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거가 동반될 때 하지만 모든 눈은 무대를 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귀도 무대를 역시 향할 것이다. 거기에는 지휘자의 음악 지휘자도 포함해서 다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주저 잠겠어? 자, 그 다음 수화만 잠을 깨면 되겠네. 4번 내용 이제 편안해졌지? 배경지식 두 단어. 야, 본문에서 배경지식 뭐라고 했어? 영어 외웠어? 사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 그게 핵심이야. 사전 지식이 있으면 읽는 능력이 좀 떨어져도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다. 오케이? 아까 내가 했던 얘기랑 똑같지? 영어를 좀 못해도 사전 지식이 많은 자들은 독해 속도가 빠르다니까. 오케이? 오, 멋있어. 오, 박수. 자세 멋있어. 오, 고뇌하는 고3의 모습. 오, 오뎅에 생각하는 사람 같다. 오뎅. 오뎅이야. 일비일희 하지 마. 개구멍에도 볕들날 있는 거야. 병아리 날자 배 떨어지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 소도둑이 반도둑 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의 집중력을 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뻔한 상식적인 글을 오류를 만드는 거야. 그럼 니네가 본능적으로 오류에 집착하면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져. 수아 잠 깨우려고 한 거야 지금. 내가 원래 1희 1비인데 딱 수업하다가 갑자기 막 설마 1비 1희야 이러면 저거 틀렸는데 잠이 깨는 거야. 써먹어. 프로들이 임마 소개팅 나가서도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내 말을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 마동석이 그래서 주목받잖아. 그 범죄도시 보면은 뭐라 그래 그 아가리 또 고자에 맞습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대사만 기억이 나잖아. 그게 이제 일반적 오류의 그 집중성이라고 하는데 오류를 만들면 사람들이 집중한다고. 마동석이 대사에서 인기 끄는 게 그거야. 그럼 많던데 뭐 마동석 명언들이 많던데 뻔히 아는 말을 막 실수처럼 막 바꿔가지고 아가리 또 고자에 맞으면 막 이러고 뭐 없냐? 그런 거 뭐 없어? 말장난? 자, 뭐 답은 나왔어. 첫 줄에 우리 배웠으니까. 뭐였어? 독자가 페이지에 가져오는 거. 독자는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럼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그 페이지에다가 페이지엔 없는데도 가져오는 것이지. 이게 그러면 본문 중에 찾으라면 뭐 씁니까? 답은 밑에 나와 있지만 여기다가 이거 써도 돼? 이거 써도 되냐고. 그래서 나 같은 문제 딱 똑같은 문제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본문에서 찾아서 쓰시오. 프라이 다르지. 사전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읽는 페이지에다가 그 지식을 가져올 수 있잖아.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전 지식의 중요성은 강조가 되어집니다. 어디서? 연구에서. 이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서 토론되어지고 있는데 by 헐치에 의해서 논해졌던 그 연구에서 강조가 되는데 그의 저서인 지식의 결핍이야. 왜 제목이 이런지 알겠어? 이게 무슨 지식 얘기했어? 사전 지식이 디피스. 이 디피시시
attention deficit 할 때 ADHD 할 때 그 D야. 그러니까 얘가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는 글을 쓴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글 속에서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또 나왔어. 구성되다. 그 연구는 어떻게 구성됐느냐 하면 두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이었어. 그 학생들은 who are asked. 이거 be asked. ask 목투니까 BPP 되면 당연히 뒤에 to be 나와야 돼. 읽으라고 요청받았던 학생들이야. 지문 하나를. 야구에 관한 지문. 그 야구에 관한 지문 하나를 읽도록 요청받은 학생들의 집단이 몇 개? 두 개를 놓고 비교한 거야. 그럼 둘이 이제 상수는 정해졌어. 야구에 관한 지문을 읽는다. 이제 변수를 만들어야지. 실험을 해야 되니까. 비교군을 만들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비교군을 만드는 거야. 첫 번째 그룹은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와 이거. consist of 이거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 그랬지? be made up of는 무조건 수동태로 써야 돼. 이거 of 빠져도 틀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강력한 독자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strong readers는 책을 잘 읽고 문해 능력이 있는 애들이야. 독해 능력이 좋은 애들. 걔네들인데 반대로 변수는 야구에 관해서는 리더 거의 아는 바 없는. 자, 두 번째 그룹은 세 번째로 같이 나왔다. 여기 세 단어가 똑같아. consist of, was made up of, was composed of까지 다 외워야 돼. 나란히 나왔으니까. 이 두 번째 집단은 구성됐는데 아까 strong은 잘하는 거고 struggling은 개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이거 같이면 struggling이 poor야. poor leaders야. 그지? 우리 그 강력한 독자가 strong leader라고 했다. 약한 독자가 weak leader가 아니야.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poor leader야. 얘는 글은 잘 못 읽는데 poor knowledgeable. 아니 얘는 리틀인데 얘는 knowledgeable하대. 아는 게 많더라고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군을 만든 거야. 자, 결국 실험의 과정. 이거 실험 과정이니까 순서 되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요청한 대로 글을 읽고 난 후에 학생들인데 각각의 그룹에 있었던 학생들은 had가 사역동사야. 그들의 이해력이 목적어야. 그럼 아무리 사역이 나왔어도 목적어가 한 게 아니고 당한 거기 때문에 여기 어법 테스트가 아니고 테스티드. 중요한 거야. 그들의 이해력을 테스트 받도록 했다. 그럼 뭐 어떻게 테스트 했겠어? 뭐 우리 안 나오지만 얘네 그런 거 있잖아. 중학교 때부터 뭐 독해 읽고 나면 뒤에 내용 파악 문제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걸로 시험을 봤겠지. 제대로 내용을 파악했는지. 한번 추측해 봐. 명사절. 어떤 그룹이 점수를 더 높이 땄을지를 한번 추측해 봐. 결론. 당연히 누구였더라? 그 푸어한 리더들이더라. 그럼 얘네들의 비결은 뭐야? 읽기를 잘 못하는데도 프라이어 나리지가 있었던 거지. 야구에 대한. 그지?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 Having strong reader skill. 그래서 강력한 독서 기술을 갖는다는 것. 즉 strong readers라는 것은 충분하면 안 되는 거지. 실험 결과 보니까 충분치 않았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글만 잘 읽어서는 충분치 않았단 말이야. 내용 컴프레hen션을 위해서는. 어떤 아이들? 바로 came to the page. 읽기는 잘하지만 came to the page. 페이지를 읽을 때지. 페이지에 왔으니까 뭘 가지고 왔어? 지식의 deficit 뭐라고 했어 아까? 부재, 결핍. 그지?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의 결핍을 가지고 읽으러 왔던 자들에게는 잘 읽는 기술이, 글을 잘 읽는 것이 별로 충분치 않았다는 거지. 됐나? 비록 두 번째 그룹의 독자들은 were not strong readers. 푸어한 애들이었지? 그랬긴 하지만 그들의 이거 두 단어. 그들의 사전 지식이 이게 이제 2번의 그 보기랑 똑같은 거지. What readers bring to the page 아니? 본인들이 페이지로 가져오는 것 있잖아, 그지?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enable 목투야. 아웃스코어는 점수를 넘어서는 거 이게 능가하다야. 능가하다.
같은 말로 이거 있어. 근데 배웠지. 오버 웰는 능가하게 만들었다. 독자들을 능가하게 만들었는데 얘네들 뭐 가지고 있는? 비교 강조. 훨씬 더 대단한 더 나은 능력을 무슨 능력이겠어? 읽기 능력 가지고 있는 애들. 얘네들보다 더 점수가 높았다. 결국 두 번이나 나오는 prior knowledge, 이 사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즉 좋은 독자들, 잘 읽는 글을 잘 읽는 애들에게 있어 경우에서는 부족. 경우에는 사전 지식, 즉 사전 지식이 뭔데? 동격이야. 이 사전 지식 쌍콤만 빼고 요게 즉이거든. 9월이 이런 경우에는 좋은 독자들의 경우에는 사전 지식이 즉 뭔데? 사전 지식의 뭐야? 부재. 사전 지식 즉 정확히 말하면 사전 지식의 부재. 네. 이것이야말로 엑스펙터. 성과를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이었다. 엑스펙터. 팩터가 요인이고 성공을 정하는 강력한 요인을 엑스펙터라고 해.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콩글리시가 아니고 뭔가 승패를 결정짓는 감춰진 그 비밀의 존재를 우리가 무슨 맨이라고 해요? 엑스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 때문에 판세가 확 바뀔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이제 15강. 니는 내일 6시 오는 거 알지? 내일 몇 시? 6시. 자, 빠르게 가보자. 좀 쉬웠지? 힘내. 이제 뭐 한 20분 남았어. 나는 지금 생각 같아서는 새벽 1시까지 계속 이렇게 수업하고 싶은데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옛날에 학원이 시간 제한이 없었거든. 그때 평균 시험 대비 선생님들이 몇 시까지 했는지 알아? 2시에 학원 문 닫아서 2시. 애들이 2시까지 학원에서 직전 대비하고 있다. 그럼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아니지 안 잤지 선생님 그때 한참 젊었을 때니까 2시까지 하고도 또 밥 먹고 당구 치러 갔어. 끝나고 선생님들. 그럼 보통 이제 아침 6시나 7시쯤 이렇게 끝나서 헤어지거든. 해장국 한 그릇 먹으면 이제 8시쯤 돼. 집에 가면은 이제 가고 있으면 애들이 학교를 가다가 만나. 선생님 일찍 나오셨네요. 그러고 막 자고 또 나오고 있어. 와이프는 집에 자고 있단 말이야. 그때 아침에 몰래 이렇게 지금 오는 거야? 그러더라고. 아니 오늘 좀 일찍 나가. 그런 적도 있었다. 자, 감정의 사용이야. 감정 얘기 너무 많이 나와. 수영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현승 같은 애들이 깝치는 거야. 정말 감정 또 나왔는데? 쌤, 옛날에 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감정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지문이 많더라고. 이렇게 깝치는 거야. 깝치는 게 아니야. 그게 좋은 독자야. 아까 얘기했는데 배경지식이 있는 애들이야. 확실히 다르다고 읽을 때. 그래서 감정은 요새 지문에서는 절대 나쁘게 안 나와. 아마 지금 돌이켜봐. 모든 지문에서 감정 이거 배제해야 된다. 야, 이성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안 나와. 그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했어? 꼰대들. 야, 너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요즘의 트렌드는 절대 그게 아니야.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감정의 사용은 뭐래? 여기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중요할 수 있다. 운동에서. 이거 운동이야. 기억나지? 운동할 때 감정을 이용해야 된다. 특히 운동 강사들 사이에서는 이걸 많이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뭐 권투 경기 같은 경우는 코치가 임마 걔가 밉겠냐? 밉지 않은데 어때? 코너 들어오면 열받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권투 선수들 임마 땡 하고 딱 들어왔는데 잘
잘했어. 괜찮아. 마음을 평안하게 해. 이러면 안 되지. 또 마찬가지야. 뒤에 요가 나오는데 요가 강사가 갔더니 막 에어로빅 하는 것처럼 자 팔을 야! 요가! 막 이러면 요가 하겠냐고. 요가가 그런 운동이 아닌데. 그래서 운동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제. 응? 그래서 운동에 있어서 감정의 사용은 중요한데 특히 운동 강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게 가주어고 has been established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확립돼 있어. establish는 말 그대로 만들다 제정하다인데 보통 느낌이 뭐냐 하면 과정이 다 끝나서 완성된 걸 우리가 established라고 해. 그래서 완전히 이 사실이 확립이 되어 있다니까. 기정사실이란 말 알아? established that 이러면 이건 기정사실이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야. 확실한 사실이 뭐냐? 운동의 즐거움이 감정이지. 즐거움. 이것이 연관돼 있더라. 무엇과? 증가된 운동의 지속성과 고수.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자, 우리 손흥민이 왜 뛰면서 항상 밝은 웃음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 이거 왜 하는지 알겠어? 뭐야? 자칫 지고 있을 때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처지고 슬퍼질 수 있으니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끌어올려! 이러는 거야 이거. 오케이? 근데 요번에 손흥민이 그걸 안 하잖아. 그래서 뭔가 난 문제가 있다고. 미묘하게 못 봤어? 다른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이기든 지든 항상 막 감정적으로 막 파이팅 하고 이러지 않았어? 요번에 월드컵 보면서 별로 그런 게 없지 않았어요? 그지? 그러니까 손흥민도 뭔가 지금 이 경기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끌어올려지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기량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강인도 마찬가지지. 이강인도 평소처럼 막 웃으면서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뭐 계속 불만이 많잖아.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번에 평론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공개는 안 됐지만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더라고. 감정적인 문제가. 그랬을 수도 있잖아. 감독 엿먹으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막 감독이 편애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무한의 벽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 경기장에 나올 때 기분이 즐겁지 않으니. 그럼 이 설명이 되거든. 왜냐면 평소 때 우리 팀 선수들이 아무리 감독이 무능해도 나가서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분위기로 운동하는 거 처음 봤거든. 나는 봤어. 요번에 월드컵 경기할 때 애들이 즐거워 보이지가 않았어. 일단 손흥민이 굉장히 밝은 애인데, 그지? 누가 그걸 보니까 지적했더라고. 손흥민이 지고 나서도 야 괜찮아 다음 경기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멕시코전 지고 나서 그런 모습이 평소보다 덜했다는 거지. 경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얘기하는 거야. 이미 증명이 돼 있잖아. 내가 손흥민 얘기한 것처럼 운동을 할 때 느끼는 즐거움은 당연히 be associated 연관돼 있어. 증가된 운동의 지속성. 지속성이라는 게 좋은 거잖아. 끝까지 참고 하는 거니까. 그지? 이건 증명돼 있다고. 강사는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aim to 부정사 목표로 할 수 있다. foster가 뭐였어? 조성하다. 정확히 말하면 분위기 조성하는 거야.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데 즐거움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거야. 일부러. 이게 지속성을 유지시켜 주니까. in his participant 참가자에 있어서의 즐거움을 무엇으로? 하나의 수단으로서. 뭐 하기 위한 수단이야? 그들의 프로그램의 무슨 성을? 지속성을 증가하기 위한 수단. 그래서 홍명보가 욕먹는 게 훈련장에서도 히딩크처럼 히딩크 연습 장면 본 적 있어 옛날에? 히딩크가 막 연습하면 여기다가 장난치고 막 가서 이렇게 늙어서 잘 못하지만 공도 뺏어서 막 도망가고 히딩크 장난치는 장면이 많이 있었다고. 히딩크가 그랬어 원래. 그렇게 선수들 연습하고 있으면 이걸 공 뺏어가지고 막 들고 뛰고 막 자꾸 이랬다고. 근데 홍명보는 초지일관 이러고 있잖아. 경직되는 거야 팀장. 그게 이 전략이고 나발이고. 선생님들 니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수업하는 걸 봐라. 내가 경직된 자세로 틀린 얘기 하겠냐?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오래 못 간다니까. 그래도 최소한 어려운 공부를 배우지만 학원에 와서 나랑 공부할 때 일말의 즐거움이라도 있으니까 참고 다니는 거야. 내 주장이 그래. 모든 일도 재미라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떤 일도 하기 힘들어. 그래서 지루한 일에서도 너희들은 재미를 찾아내야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거야.
운동 마찬가지야. 운동. 그래서 강사들은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뭘 사용한대? 즐거움. 아니 대놓고서는 감정 사용한대. 이번엔 엘리식 끌어내. 뭘 끌어내? 더 큰 노력을 끌어낸다. 자, 누구한테? 그녀의 학생들로부터. 자, 큐잉. 학생 참가자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신호를 주고 좌절의 신호를 주는 거지. 감정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서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에서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운동 수강생들이야. 감정을 이용하는데 즐거움이 아니야 이번엔. 여기서부터 내용 바꾸는 거야. 위에는 감정 중에서 즐거움을 이끌어내면 지속성이 유지된다 그랬지? 그런데 어떤 강사는 또한 즐거움이 아니라 더 큰 노력을 위해서는 또 어떤 감정을 사용하는데 그 감정이 뭐다? 신호를 준다. 참가자들에게, 운동 참가자들에게 분노의 감정의 신호를 주고 좌절의 감정의 신호를 준다. 분노의 감정. 얘 새끼 이거밖에 못해? 네. 말 그대로 뒤에 뭐라 그래? 넌 안 돼. 넌 틀렸어. 좌절을 시켜버려. 응?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가버리면 역효과 나겠지만 그럴 만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 그지? 뭐 하는 동안에 이게 심한 운동입니다. 킥복싱 강조. 킥복싱은 중이야 산이잖아, 사실, 그지? 이렇게 신호를 주면 분노나 이런 감정을 신호를 주면 그게 오히려 때로는 리드 투 뭐 나온다 그랬을 때 품사. 리드 투 다음에 뭐 나온다고? 명사. 전치사라고 그랬잖아. 더 노력이 들어가는 이게 명사니까 펀치. 그리고 또 뭐? 킥. 이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코치한테 열받았는데 그걸 샌드백에다가 갖다 갈긴단 말이야. 나 때리지 말고. 됐어. 그 다음에 3번. 3번이 빠지는 문장 아닌가? 이거 빼고 4번. 반대로 요가는, 그러니까 강력한 펀치를 끌어내는 킥복싱은 분노감, 좌절감을 끌어내야 되고, 반대로야. 요가 강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엔 뭐 부정적이 아닌 그런,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면 이번엔 긍정적인 감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또는 감정 관련한 상태, 그러한 무엇과 같은 연민과 동정과 같은 그런 감정 관련 상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걸 왜 사용하느냐? 얻기 위해서. 그녀의 학생들이 들어가게 하는 거야. get in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녀 학생들 어디에 들어가게? 적당한 마음가짐 속에. 이 요가라는 그들의 운동에 필요한 적당한 마음가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 분명히 evidently 분명히 there are a number of 쌤이 많은이라고 했어.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 the way how 빠진 거야. how 무슨 방법? 완전한 문장. 감정들이 사용될 수 있는, 강화하기 위해서 수행 능력을 스포츠와 운동에서 강화시키기 위한 이 분노와 좌절 또는 뭐 긍정적인 감정, 연민 이런 것 말고 또 다른 감정도 운동에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지. 됐니? 자, 2번. 이번이 쉽고 3번이 좀 까다로웠지. 자, 가장 근본적인 규칙. 내용은 지난번에 했어. 근본적인 규칙이야. regarding은 관련하냐? 무엇에 관련해서 근본 규칙이 있냐면 사용에 이 명사야. 사용에 관한. 바로 무엇의 사용? 어떠한 측정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측정 장치의 사용에 관한 근본적인 룰이 뭐냐? 그것은 이거 빈칸 나올 수 있어. 빈칸. 이게 주제니까. 바로 그 장치가 반드시 읽혀져야 된다. be read. 어디까지? 그것의 최대의 능력치까지. 뭐에 관련되어서? 정확성에 관련되어서는 측정될 수 있는 마지막 단위까지 측정이 돼야 된다. 그치? 이 말은 누누이 설명했지? 30cm 자는 어디까지? 밀리미터까지.
더 자세한 단위가 있는 공학용 자 같으면 밀리미터 미지 뭐냐? 마이크로미터냐 뭐. 거기까지 측정되면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프리시즌 정확성이라는 것은 수동태 반영된다. 정확성이 반영된다는 건 정확성이 이걸로 나타난다는 거야. 뭘로 나타나? 당연히 숫자에서 반영되는 거죠. 그 자릿수에서 반영되는 거야. 측정 장치의 자릿수. 이게 네가 얘기했잖아. 3cm 자에 측정될 수 있는 자릿수가 어디까지야? 밀리미터, 즉 0.1cm까지지. 그지? 그럼 소수점 센티미터 단위로 해서 소수점 몇 차짜리? 첫째 짜리까지 측정이 가능한 게 30cm 자야. 오케이? 더비. 내일 서술학 나오니까 이런 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더비. 더 많은 자릿수들을 이 측정 장치가 이 측정이 가질수록 측정 기록에 더 많은 자릿수가 나올수록 더 정확해진다. 그 측정은 더 정확해진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345.2가 한 자리 더 있으니까 345인치보다는 어떤 거야? 정확한 거지. 그 순서. 그래서 345.2라는 인치라는 것은 선생님 인치즈인데 이제요? 인치즈라는 측정은 바로 좀 더 정확하다. 뭐보다? 345인치라는 측정보다는 좀 더 정확한 것이다. in addition 필요 없고 4번 필요 없고 만약에 it is possible 가주어 가능하다면 첫째 자리를 obtain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그 소수점 자리가 decimal 포인트야. 소수점의 오른쪽으로 첫째 자리 이게 합치면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뭐야? 소수점 첫째 자리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장치로부터 그게 가능하면 그러면 그 소수점 첫째 자리 수가 반드시 뭐 돼야 된다?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 수동태. 만약에 또 second digit to the right of a decimal point 소수점 몇째 자리? 둘째 자리가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또 그 둘째 자리가 반드시 또 어떻게 돼야 돼? 기록이 돼야 돼. 셋째 자리 가능하면 셋째 자리까지 기타 등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고로 laboratory 그 실험실에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endeavor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빈칸이야. 뭘 얻어야 돼? 가장 높은 most digit 가장 많은 가능한 소수점 자릿수를 얻어야 된다. 무엇으로부터? 그 어떤 장치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오케이? 거기다가 그 장치가 디지털이든 디지털이 아니든 상관없이 됐나? 그러니까 과학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야? 연구실 실험 측정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소수점 마음대로 뭐 하면 안 돼? 반올림하면 안 된다고. 반올림하면 안 돼. 지 마음대로 반올림하거나 떼버려가지고 그냥 자연수만 쓰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준서 씨, 그 원심 분리기 돌린 측정치 저한테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원심 분리기는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표시하는데 지가 알아서 셋째짜리 날리고 그냥 숫자만 가져오면 욕먹는다고. 그 측정 장치에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측정이 나오잖아. 아니 그냥 뺐는데요? 욕먹는다고. 그럼 셋째짜리가 나올 수 있으면 셋째짜리까지 같이 보고를 해야 된다고. 자, 3번 어려운 거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마무리하자. 3번이 수학적 추상화. 기억나지? 이거 한 3번쯤 했잖아. 그럼 머릿속에 떠올려봐. 수학적 추상화가 뭐라고? 간단하게 얘기할게. 수학적 추상화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배워도 열을 추상적으로 가늠해 보는 게 수학의 근본이야.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은 원래 일일이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야. 문제를 다 풀어주면 안 되는 거야. 뭘 알려줘야 돼? 너 이걸 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해서 한번 풀어봐. 그럼 문제를 만들고 푸는 것도 원래는 학생의 일이야. 이게. 그래서 근데 요즘 학교나 심지어 학원마저도 그렇게 잘 안 가르치잖아. 표준 학교의
수학 커리큘럼은 절대로 강조하진 않아. 이걸 해야 되는데 충분히 강조를 안 하는 게 이거라고. 오히려 이거 강조해야 된단 말이야. 수학은 뭐에 관한 것이다. 결국 추상화에 관한 것이다. 이때 추상화의 정의를 내가 열심히 떠든 거야. 추상화가 마음대로 배운 개념을 응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게 그렇다면 그것도 그렇지 않나? 이런 걸 탐구를 시켜야 되는데 이건 이제 대학교 가면 수학과를 갔을 때 대학에선 이거래. 대학에서 수학 배울 때 니네 새로운 뭐 진도 나가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잖아. 그걸 어떻게 관련 짓고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냐를 탐구하는 게 대학 수학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수학은 결국 연구한다. 구체적인 대상을 연구하지만 기하면 기하, 대수면 대수, 뭐 구체적인 대상들을 연구하지만 보통은 그것들은 클러스터됨. 그 수학 진정한 수학자들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연구하다가 결국 하나로 묶는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동시에 연구하려고 한다. 하나로 묶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거 배우고 내일 저거 배웠는데 3일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추상화야. 그렇다면 어제 배우고 오늘 배운 게 합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추상화야. 이것은 아낄 수 있어. 아낄 수 있지. 왜? 오늘 배우고 어제 배우고 오늘 배웠는데 세 번째 건 배웠어 안 배웠어? 만들어내자. 그럼 이 세 번째 걸 배우는 시간과 노력은 아껴줄 수 있지. 이거에서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늘린다, 절약한다. 절약해준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성을 몇 번만. 이게 중요해요. 한 번만 정의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보지 않았어도 다 적용이 될 테니까. For the whole class of object. 물론 그 클래스에 들어가는 물체면 모두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지. 1 곱하기 1의 원리를 알면 100 곱하기 100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추상화라고. 오케이? 니네 5500 곱하기 5500 해봤어? 평소에 안 해봤지? 안 해봤지만 니네 알 수 있잖아. 그 답이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 그 선생님 학교에서 5500 곱하기 5500 문제를 풀어본 적도 없어. 하지만 니네가 추상화 작업을 통해서 그것도 5500을 5500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자, instead of 뭐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 곱하기 1 따로 배우고 2 곱하기 2 따로 배우고 3 곱하기 3 따로 배우고 다 이렇게 따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식의 학습 개별적으로 배우는 게 뭐야? 자, 2단 외워봐. 다 외웠어. 2단의 원리를 알면 3단을 외울 필요가 있냐 없냐? 없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 자, 2단 잘 외우니까 엄마 나 3단 외워볼래. 좀 있다가 2단 확실히 외운 다음에 그게 뭔 짓이야. 미국 수학자들이 다 욕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9단 암기시켜 보면서 멍청이가 생기죠. 멍청이. 개별적으로 보면 멍청이. 9, 9, 80이든 알아. 근데 10 곱하기 10이 뭔지는 몰라. 이건 뭐가 안 되네야. 추상화가 안 되네. 이게 곱하기 개념이 뭔지 추상화가 안 되네. 자, 심지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보장해 준다는 거야. 한번 이렇게 추상화 작업이 끝나면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모든 객체들은 가지게 된다? 공통적인 특정한 속성을 갖게 되겠지. 심지어 그 물체들마저도 바로 아직도 정의되진 본인에게 정의되지 않은 것들조차도 즉 뭐야? 1 곱하기 2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면 2 곱하기 2의 원리가 뭔지를 알게 되면 5500 곱하기 5500을 냈을 때도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것마저도 답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게 된다는 거지. 종종 3번 들어가나? 종종 수학자들은 원한다. 증명하기를. 뭐를? 하나의 중요한 객체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거 뭘 찾는 거야? 그 해당되는 클래스의 객체라면 공통된 뭔가 하나만 알면 되는 원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걸 고민하는 게 추상화라고. 그것들은 증명한다. 대신에 그래서 뭘 증명해? 그것이 바로 중요한 어떤 물체가 전체 내가 이미 알려져 있는 집단 속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내각의 합이 몇 도야? 뭐야? 삼각형의 내각의 합 180도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너네 보지도 않고 뭐라고 해? 생전 처음 보는 삼각형인데도 저거 삼각형이니까 180도죠. 이게 추상화가 돼 있는 거라고. 근데 선생님 친구 중에 있었어. 각도 문제 나오면 씨발 맨날 쟤
필통에서 각도기를 꺼내. 그래서 각도를 구하시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다 더해. 30도, 30도, 90, 몇가씩 더. 삼각형이 나올 때마다 맨날 재. 그게 뭐 안 돼 있는 거야? 니네 추상화 돼 있으니까 이거 재보지도 않고 몇 도라고. 그럼 대가리 털라고 처음 보는 삼각형도 내가 180도. 얼마나 경제적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자, 4번 안 들어가고 5번. 우리는 추론한다. 비슷하게 일상의 삶에서도. 이걸 응용해서 일상의 삶에서도 이미 정의가 나와 있는 것에 어떤 것이 포함된다면 그 정의를 따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정의가 이미 나와 있는 그 우리가 밝혀내려는 뭐야? 클래스에 대한 정의 뭐야? 모든 과일은 뭐가 있다. 이게 이미 내려져 있어. 그리고 우리는 뭐만 증명하면 돼? 사과가 뭐라는 거. 열매라는 걸 증명하면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사과도 씨가 있겠네. 열어보지 않아도 뭐가 있음을 알아. 씨가 있음을 안단 말이야. 됐나? 이런 거 있잖아. 이빨로 손 물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이빨이라는 게 단단하니까 물면 아프겠구나. 그럼 걔한테 물려봐야 아픈 줄, 안 물려도 아픈 줄 알겠지? 근데 꼭 그런 새끼 있거든. 지가 무는데 아프는데 일반화를 못 시키니까 걔가 물면 아플까? 손 내미는 새끼가 있단 말이야. 그놈한테 맨날 그러잖아. 야, 걔한테 물면 아픈 걸 물려봐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넌 추상화 못하냐?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일상생활 모든 게 다 추상화거든. 우리 겪어보지 않아도. 자, 여기까지 체크. 내일 마무리 하시고.